자, 시작하겠습니다. 119페이지에 있는 그래프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하여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그래프를 완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1번 조건 차트 종류 묶은 세로막 대용으로 먼저 하고, 데이터 범위 제1작업 시트의 내용을 이용해서 작업하고, 제3번 위치 새 시트를 이동하고 제4작업 시트로 이름을 바꿔서 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 1번, 2번, 3번 조건만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제1작업 시트에 있는 여기에서 차트를 완성을 하는데, 여기 있는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 그래프를 만드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어떤 항목만 이용해서 차트를 완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항목을 이용해서 하냐? 책을 봐야 됩니다. 책의 그래프 보세요. 그래프 보면 범례 부분에 보면 공제 마일리지라고 글씨가 써있죠. 그죠? 그 다음에 출발 인원이라고 글씨가 써있죠. 그게 범례라는 거잖아요. 그 범례를 보면 공제 마일리지와 출발 인원. 아하, 그러면 공제 마일리지라는 항목과 출발 인원의 항목이 있구나 라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탈리아, 보라카이, 방콕 이렇게 써있죠. 그죠? 이탈리아, 보라카이, 방콕이라면 뭐예요? 아하, 여기 보면 여행지라는 항목과 출발 인원과 공제 마일리지 항목에 대해서만 그래프가 그려져 있구나 라고 유추하셔야 됩니다. 추정하셔야 돼요. 다른 건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 세 개의 항목만을 그리고 차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범위를 지정을 하셔야 되겠죠. 어떻게? 여행지라는 범위 이렇게 드래그 하세요. 여행지라는 부분 이렇게 위에서부터 그래서 D4에서 D12까지 범위 지정했죠?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면서 출발 인원, 그 다음에 공제 마일리지 이렇게 컨트롤 키 누르면서 지정을 하시면 세 개의 항목만 지정이 되죠.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깔끔하게 하셔야지 또 다른 거 또 덧칠한다고 또 해버리면 안 내요. 데이터가 안 나옵니다. 차트가. 아시겠죠? 다시 한번 볼게요. 여행지라는 부분 이렇게 드래그하고 먼저 드래그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때 컨트롤 키 누르면서 드래그, 계속 누르면서 드래그 이렇게 깔끔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예. 또 잘못됐네, 다른 데 드래그 이렇게 해버리면 엉뚱하게 안 나와요. 순수하게 천천히 여행지 부분 드래그하고 컨트롤 키 누르면서 드래그, 그 다음에 드래그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 삽입으로 들어가요. 거기에 보면 차트 부분이 있죠. 그죠? 이 차트에 보면 다른 거 건들지 말고 여기 있는 세로막 대형 있죠? 세로막 대형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2차원 묶은 세로막 대형 찾으셨나요? 다른 데 갈 필요 없이 여기만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 있는 2차원 세로막 대형 됐어요? 예, 여기까지 2차원 클릭 딱 합니다. 됐죠? 그러면 차트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아시겠죠? 예, 이런 식으로 나와줘요. 여러분도 건들지 마세요. 예, 이렇게 나와줘야 깔끔한데, 어떤 사람은 잘못 지정, 이렇게 잘못 지정해가지고 잘못 지정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범위를 잘못 지정한 거죠. 또 이렇게 여행지하고 출발 인원하고 공제 마일리지 해야 되는데 또 잘못해가지고 엉뚱한 데를 또 긁어가지고 이렇게 나와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잘못 지정한 거예요. 내가 여기다가 놓고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드래그하고 컨트롤 누르라고 했는데 아예 미리 컨트롤 키를 먼저 누르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버리면 요것까지도 데이터 범위가 지정이 된 겁니다. 차트 범위가. 그러면 잘못된 거죠. 이래 놓고 탑입 여기 차트 들어가 봐요. 엉뚱하게 나와죠. 이거 다 잘못된 데이터예요. 범위가 잘못된 겁니다. 차트가 잘못 범위를 지정했고 들어간 거니까 차트가 이 형태가 나오죠.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행지 먼저 드래그하고 컨트롤 키 누르면서
범위를 다른 항목을 지정하고 삽입, 묶은 세로막대형 그래프로 해서 깔끔하게 이렇게 나와야 정상적인 그래프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드러난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차트는 어디에 있어요? 1작업 시트에 있죠. 그러면 이 시트를 차트 시트로 바꿔줘야 돼요. 제 4작업 시트로. 이걸 어떻게 하느냐? 디자인에 보면 차트 이동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찾았어요? 차트 이동? 나와요? 안 나오신 분 없죠? 자, 여기 있는 차트 이동을 클릭합니다. 거기에 워크시트의 삽입이 아니라 새 시트 제4작업이라고 쓰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네, 새 시트 제4작업 쓰셨어요? 네,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면 1작업 시트 옆에 제4작업 시트가 늘으면서 차트 시트로 바뀐 거예요. 됐죠? 근데 순서가 1, 2, 3, 4가 돼야 되는데 안 됐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제4작업 시트를 마우스를 딱 누르고 옮겨요. 3작업 옆으로. 이렇게 3작업 옆으로 옮겨요. 옮깁니다. 옮겼어요? 마우스를 끌어당기면 되겠죠? 됐나요? 여기까지 쫓아오셨죠? 자, 여기까지니 1번, 2번, 3번 조건 지시사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제1작업 시트 내용을 이용해서 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새로운 시트로 이동했고, 제4작업 시트 이름으로 바꿨고, 그래서 1번, 2번, 3번까지는 여기까지는 한 개의 순서입니다. 이 순서를 지켜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차트 디자인 도구를 이용해서 레이아웃 3번 스타일과 스타일 6번을 선택해서 출력 형태에 맞게 작업해라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디자인에 보면 레이아웃 있죠. 빠른 레이아웃. 이 레이아웃을 클릭해서 몇 번 레이아웃을 해라고 했어요? 3번이죠. 3번 찾으세요. 뭐 찾는 거 어렵지 않죠. 3번으로 하고 차트 스타일은 몇 번으로 하라고 했어요? 스타일, 차트 스타일을 6번으로 딱 맞춰서 하세요. 됐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4번 조건 끝났어요. 그 다음에 5번 조건은 차트 영역의 서식을 바꿔라. 모든 차트의 글꼴은 일단 굴림의 11피트, 채우기 효과는 질감 효과, 그림은 효과를 채우기 흰색으로 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차트 영역으로 지금 지적질이 되어 있을 겁니다. 뭐 차트 제목으로 지적하는 게 아니라 차트 영역으로 지적을 한 상태에서 전체 여기 있는 글씨체가 전부 다 뭘로 바꿔라? 굴림의 11로 바꿔라는 얘기죠. 어디로 가요? 홈에 가서 굴림의 11 이렇게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채우기 효과를 해줘야 돼요. 채우기 효과는 여기 서식상자 불러와서 해야 되겠죠. 예전에 우리가 파워포인트 할 때도 차트 만들었잖아요. 그럼 여기 불러오려면 어떻게 해요? 서식상자 불러오려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영역 서식 이렇게 나오면 그 서식 클릭하시면 되겠죠. 네, 오른쪽 클릭해서 차트형 서식하면 서식상자 이렇게 불러오죠. 불러왔어요? 네? 거기에 페인트 톤 클릭하세요. 차트 영역 서식이라는 글씨가 나와 있죠? 거기에 페인트 톤 찾았어요? 그죠?
거기에 보면 채우기라고 있죠. 그죠? 여기 채우기를 클릭해서 거기에 보면 질감 채우기. 우리가 지금까지는 단색 채우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질감 채우기라는 거예요. 질감 채우기 있어요? 이렇게 질감 채우기 여기 클릭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질감으로 이제 차트 영역이 바뀌었죠. 근데 지금 그 질감이 아니에요. 여기 질감 있죠. 여기 보면 질감 있죠. 여기 클릭하세요. 질감 클릭하면 파란 박엽지를 찾으세요. 됐나요? 네, 파란 박엽지로 클릭하세요. 그러면 점점 책이 가까워지죠. 차트 영역의 효과는 질감 채우기 효과를 주고 그림 영역의 효과는 흰색으로 하래요. 그러면 그림 영역을 지적지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림 영역이 어딨어? 여기 가운데다 놓으면 그림 영역 글씨 써있죠.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제 그림 영역이 이렇게 지정이 되죠. 예? 그림 영역으로 채우기 효과를 줘야 되는데 단색 채우기, 색은 흰색으로. 되셨나요? 네, 흰색으로. 자, 그러면 어디까지? 5번 조건까지 끝났어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6번 조건 보면 제목 서식이라고 되어 있죠. 차트 제목의 글꼴은 굴림 굵게 20포인트, 채우기 흰색 배경 1, 테두리는 있게끔. 됐죠? 자, 그러면 제목 부분이 어디 있어? 이게 차트 제목이잖아요. 차트 제목으로 지적지를 바꿔서요. 차트 제목 지적하세요. 지적했죠? 그리고 홈으로 가서 글꼴을 먼저 바꿉니다. 어차피 굴림이니까 놔두고, 그 다음에 20포인트, 네, 20포인트 돼 있죠? 20포인트로 바꿔주고, 굵게 돼 있으니까 건들 필요 없고, 굵게 굴림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쳐다봐서 채우기, 단색 채우기 클릭하고 흰색으로. 됐죠? 흰색으로 해놨죠? 자, 그 다음에 테두리 뭐예요? 테두리는 실선 검은색이니까 검은색으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이거는 테두리 채우기는 아까 했으니까 테두리 실선 검은선.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글씨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곱 번째 출발 인원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후 보조축으로 지정해라 라고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 여기 보면 여기에 있는 이 주황색 그래프는 공지의 마일리지 그래프예요. 근데 출발 인원 그래프는 요거 있는 그래프죠. 그죠? 여기에 있는 세로막 대형으로 되어 있는 이 파란색 부분, 요거를 꺾은 선형으로 차트의 종류를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세로막 대형 차트, 하나는 꺾은 선형, 그것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하나의 차트는 종류를 꺾은 선형,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디자인으로 가서 차트의 종류를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차트 종류로 가서 홈복,
왜? 하나는 세로막대형이고 하나는 표식이 있는 거니까 출발 인원을 뭐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보조축으로 하랍니다. 그러면 반대로 공제와 마일리지는 뭐예요?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하시면 돼요. 콤보로 출발 인원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보조축, 공제와 마일리지는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되셨어요? 예.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봅니다. 자, 눌러봤더니 책에 있는 거하고 좀 다르죠? 그죠? 왜 다르냐? 아까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어요. 뭘 빠뜨렸냐? 지금 여기 데이터를 보세요. 이탈리아, 보라카이, 뉴욕, 방콕, 보홀, 보스턴, 그다음 파리, 빈탄 8개의 데이터죠. 근데 책에는 몇 개가 있어요? 데이터 개수를 보면 막대를 보니까 6개가 있죠. 그죠? 여기는 지금 보여주는 거는 8개란 말이에요. 근데 책에는 막대가 6개가 돼 있죠. 그러니까 뭐 2개의 데이터 계열을 빼줘야 되는 건데 아까 그걸 제가 안 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거부터 먼저 하죠. 자, 어떻게 하느냐? 자, 이탈리아, 보라카이, 뉴욕. 뉴욕은 책에 없어. 이거 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방콕, 보홀, 보스턴. 이거 없어요. 보스턴. 그죠? 그러니까 2개의 데이터 계열을 빼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걸 지우냐? 어떻게 지우냐? 못 지워요. 네, 여기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데이터 선택 들어가서 데이터 선택 들어가시고 데이터 선택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이 부분 뉴욕을 지워야 되는데 이렇게 지우면 안 돼요. 행렬 전환을 돌려놓고 여기는 제거 버튼이 있는데 여긴 제거 버튼이 없죠. 보세요. 여기는 제거 버튼이 있는데 여긴 제거 버튼이 없잖아. 뉴욕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거 버튼이 없어. 그러니까 뭐야? 행렬 전환을 돌려놓고 뉴욕을 클릭하고 제거 버튼을 누르세요. 그럼 빠졌죠. 또 보스턴을 클릭하고 제거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2개의 데이터 계열은 빠졌어. 행렬 전환을 다시 돌려놓으세요. 다시 돌려놓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데이터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책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쭉 나왔죠. 똑같이.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계열에 보면 출력 형태를 참조하여 표식, 네모, 크기 10과 같이 레이블 값을 표시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여기 보면 이 부분, 이게 뭐라고? 표식입니다. 꺾은 선형에 보면 이 꼭지점 있죠? 꺾은 선형의 표식에 보면 꼭지점이 표식이라는 거예요. 이 표식을 자세히 보니까 뭐야? 동그라미 형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 동그라미 표식을 사각형 표식으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것들을. 아시겠죠? 자, 그러면 표식을 지적해보세요. 표식을 지적하면 지적이 다 됐죠? 원클릭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적이 되면 페인트 통을 클릭하면 표식이라는 글자가 표시될 겁니다. 찾으셨죠? 그죠? 예. 자, 여러분들 건들지 마시고, 자, 다른 데를 클릭하면, 이런 세로막 대형으로 채우기를 눌러주면 안 보여요. 표식이라는 단어가 안 보여요. 왜? 표식은 꺾은 선형에만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표식을 찾으려는데 없어요, 선생님. 그러면 뭐야? 표식을 지적을 안 했으니까 안 나오는 거야. 여기에 있는 부분 표식을 지적해주면 어때요? 이렇게 표식 글씨가 보일 거예요. 선생님 왜 저는 안 나와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셨죠? 지적을 해야 표식이 나오는 거야. 꺾은 선형,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지적해야 표식이 나오는 겁니다. 표식을 클릭하세요.
표식 옵션이라는 글씨가 나오죠. 그 표식 옵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기본 제공을 누릅니다. 기본 제공 누르고 형식을 사각형으로 바꿔줘요. 그 다음에 크기가 몇이야? 10으로 바꿔주라는 얘기야. 커졌죠? 표식이 점점점.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레이블 값을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레이블 값이라는 것은 여기에 글씨 보세요. 파리 부분에 보면 세로막 대형 위에 글씨가 이렇게 숫자가 보일 거예요. 책에 그렇게 나와 있죠. 거기에 숫자가 나오게끔 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있는 모든 데이터 계열의 숫자가 표시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부분만 표시가 나오라는 얘기예요. 여기 부분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적을 해야 되겠죠. 세로막 대형 지적 한번 하고 요것만 다 지적하면 안 되겠죠. 왜? 지적이 지금 다 됐잖아요. 1초 있다가 다시 한번 클릭하면 여기만 지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더블 클릭하시면 안 되고 클릭, 그 다음에 1초 있다가 다시 한번 클릭, 그러면 여기만 지적이 될 겁니다. 이래놓고 디자인에 보면 차트 요소 추가에 데이터 레이블 바깥쪽 끝에 되셨나요? 네, 이 바깥쪽 끝에라고 클릭을 하시면 19만원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7번 서식에 눈금선, 선 스타일 파선 이렇게 돼 있죠. 눈금선은 어떤 거예요? 이게 눈금선이죠. 이게 눈금선이잖아요. 그죠? 이 눈금선이 지금 현재는 실선으로 돼 있죠. 잘 안 보이지만. 그죠? 근데 이 실선을 뭘로? 파선으로 선의 종류를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선을 지적해야 되겠죠. 선 지적하세요. 그림을 지적하시면 안 되고 선을 지적하시라는 거죠. 선 지적했어요? 네, 선 지적하니까 여기가 이렇게 점점점 보일 거예요. 이쪽에 양쪽으로. 거기에 선의 대시 종류를 파선으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파선. 여기 쳐다보세요. 여기 보이나요? 파선으로 대시 종류를 파선으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렇게 파선으로 선이 바뀌죠. 됐죠? 그 다음에 축 보세요. 축이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축 보시면 축이라 하면 여기가 세로축이죠. 기본 세로축. 여기가 뭐예요? 보조 세로축이에요. 책에 보면 여기에 있는 단위가 똑같아요? 달라요? 맞잖아요, 여기는. 근데 보조축을 보세요. 보조축은 같아요? 다르죠? 왜? 0명, 5명, 10명, 15명이 아니라 0명, 20명, 30명 단위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보조 세로축을 클릭을 하세요. 보조 세로축 클릭하고 축 옵션으로 가서 축 옵션으로 가시고 단위를 10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10. 그러면 0명, 10명, 20명, 30명 이렇게 될 거예요. 아까 5명, 10명 이렇게 해서 5씩 끊어졌는데 주 단위를 10으로 바꿔주면 10명, 20명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여기까지 7번 서식까지 완성된 거다라는 거예요. 자, 8번 법내명을 변경하고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보면 이게 법내죠. 그죠? 책에는 법내의 이 글씨 부분이 뭐예요? 한 줄로 되어 있죠. 근데 모니터에는 두 줄로 되어 있죠. 강제로 이걸 한 줄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네. 지적해서 뭘 어떻게 하냐? 바뀌지가 않아요. 여기서 바뀌지 않아. 어디서 바뀌어야 되냐라는 거죠. 어디서 바뀌느냐? 데이터 선택으로 들어가야 돼요. 디자인,
데이터 선택. 선택 들어가면 여기는 공제 마일리지라는 글씨가 있죠. 그죠? 공제 마일리지를 클릭하고 편집으로 들어갑니다. 편집에 들어가면 계열 이름 부분 있죠.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계열 이름에 여기 있는 글씨 그대로 똑같이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지워주고 공제 마일리지라고 쓰세요.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고 확인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됐나요? 네. 자, 이렇게 했더니 여기를 공제 마일리지로 바꿨더니 여기 아까 0명, 20명, 10명 이렇게 했는데 명자가 빠졌어요. 저는 빠졌네요. 여러분들 빠졌나요? 빠진 사람 있고 안 빠진 사람 있을 거예요. 그죠? 빠진 사람 있으면 이걸 작업을 좀 해줘야 됩니다. 안 빠진 사람은 명자라는 글씨가 안 빠졌으면 내비두면 되고, 저는 빠졌으니까 이걸 또 작업을 좀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클릭하고 다시 보조세로치 클릭하고 계열 옵션에 들어가서 축 옵션이 아니라 이번에는 표시 형식, 표시 형식에 가서 여기 있는 범주를 사용자 지정 범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명자가 다시 나타나겠죠. 이게 형식이 바뀌어서 그래. 표시 형식이. 그러면 명이 보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8번까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9번 보면, 9번에 보면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삽입해서 출력 형태와 같이 내용을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보면 도형이 있죠. 삽입, 도형을 클릭해서, 삽입의 도형을 클릭해서 설명선 보니까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네. 그놈을 클릭해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책에 있는 것처럼. 예. 자, 글씨부터 먼저 쓸까요? 아니면 예, 설정부터 할까요? 글씨부터 쓸게요. 최대 한 칸 띄고 공제 한 칸 띄고 마일리지. 이거는 이쪽에서도 할 수 있지만 여기서도 할 수 있지만 예, 홈에서 할게요. 여러분들 예전에 했던 것처럼 홈에 가서 글씨 색깔은 검정색, 그 다음에 도형의 색깔은 하얀색, 그 다음에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색깔 빠졌죠. 하얀색으로.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 노란 조절점 있죠.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네, 노란 조절점이. 그래서 이 노란 조절점을 드래그해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차트 작업이 끝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 차트 종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있는 도형까지 10번 서식까지 완성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